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시작된다. 언제나. 오프라 윈프리. 저 사람은 할머니의 머리가 파랗다는 걸 모르는 걸까? 그는 호화로운 은행 사무실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그 새파란 머리를 전혀 모르는 척했다. 그 파란 할머니의 주인공은 우리 할머니다. 할머니의 파란 머리는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 상대를 꿰뚫을 듯한 눈빛, 투박한 남부 특유의 넉넉함과 한데 어우러져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마당에 이 은행 직원 정도는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할머니는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은 참이었는데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다. 담보도 없고 신용카드 실적도 없고 여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시대였는데도 말이다. 어쨌든 그 은행 직원은 파란머리 할머니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내가 평생 옆에서 지켜본 할머니는 금요일마다 은발을 파란색으로 염색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 아침마다 물을 들이고 컬을 말고 빗질을 하는 게 자신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 그러다 보면 예뻐지고 힘이 생기고 대담해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의 파란 머리를 할머니만큼이나 사랑했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두 머리를 파랗게 물들이는 줄 알았다. 할머니가 은행에 간 그날이 내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할머니가 나를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협상 능력으로 대기업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난했다. 할머니는 돈이 없는 대신 꿈이 많았다.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철석같이 믿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가 그 은행 직원을 만나준 덕분에 대학교에 갈 수 있었다. 대학은 머나먼 꿈인 줄 알았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꿈인 줄 알았는데 딸로서는 새 세대 만에 처음으로 입학 원서를 낸 것이다. 그런데도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는 건 항상 할머니 몫이었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대형 출판사에 재미있는 사무직에 취직했고 전 세계를 여행했고 어머니가 10년 동안 번 것보다 많은 돈을 1년치 연봉으로 받았다. 몇 년 뒤에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6권의 경제 경영서를 출간해 8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는 영광을 누렸다. 기업과 정부의 컨설팅을 받아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리더들과 함께 일했다. 또 스탠퍼드 대학교의 권위 있는 행정개발 강좌 교수진의 일원이자 초빙 강사였다.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에 살았다. 하지만 두 분에게 가장 많은 자극을 받았고 두 분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여자라면 누구나 파란머리 할머니가 있어야 한다. 파란머리 할머니는 나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에도 나를 세상 최고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다.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불가능은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다. 절망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인생의 놀라운 모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당신은 남들만 챙기고 자기 자신은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의 스트레스의 연속은 아닌가? 만약 당신이 평범한 여자라면 두 번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당신은 혹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이기적이라고 간주하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남보다 먼저
당신의 권리와 욕구를 존중하기 시작해야 한다. 다 지난 뒤에 오늘을 돌이켜보면서 조금만 여유를 갖고 의미 있는 것들을 음미하고 살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하루에 단 15분만이라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라.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15분을 낼 수 있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시간에는 산책을 하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등 일상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자. 단 15분만이라도 호젓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때를 대폭락의 날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몸담아온 세상의 위아래가 바뀌고 안팎이 뒤집히고 누구를 믿고 무엇에 기대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날이다. 이런 대폭락의 날이 닥쳤을 때 우리는 생각한다. 초콜릿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려면 먼저 녹여서 본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틀이 모두 깨지는 최악의 시기에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비유가 있을까? 대폭락의 날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그대로 누워만 있고 싶다.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진다.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과연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싶다. 무섭고 멍하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날에는 하루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좋다. 몸에 과부하가 걸렸으니 회복하고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질릴 때까지 잠을 자자. 보고서 작성이나 집안일, 기타 해야 하는 일들은 떨쳐버리자. 이날 하루만큼은 마음껏 여유를 누리면서 힘을 비축하자. 그리고 약속하자. 내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환한 얼굴로 하루를 맞이하고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 새로운 기분으로 마음가짐으로 제대로 한판 붙어보겠다고. 주문한 적 없는 삶이라면 다시 시작하자. 그럼 말해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메리 올리버. 회사에서 잘렸을 때 이걸 위기로 받아들일지 기회로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더라도 지속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다. 내가 선택하는 쪽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다. 자세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사실 자세는 우리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소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세를 바로잡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을 신경 써서 고르는 것이다. 어떤 표현을 선택하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기운을 얻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 말로 인해 자신감을 충전할 수도 있고 쓸쓸하게 후퇴할 수도 있다. 말과 글은 생각과 세계관, 자아관,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